예, 당진의 그 이남일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쌀 전업농 그 회장님을 하시고 또 새농민상인가요? 네, 3년 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백옥향 가지고서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시고요. 회장님은 지금 이제 직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지금 얼마나 재배하고 계시죠? 백옥향을? 작년에 백옥향 4만 평 했습니다. 3만 평을 재배를 해서 지금 직거래를 다 하신 건가요? 아니, 한 60%, 60%는 40%는 벼로 지가 해도 벽값은 다른 품종보다도 한 100원에서 키로당 100원에서 100한 2, 30원 더 받습니다. 지가 10kg는 이제 택배비까지 해서 4만 3천 원을 받아요. 20kg는 8만 원을 받고 또 5kg짜리는 2만 원, 4kg도 2만 원, 1kg는 우리가 5천 원씩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포장지가 4kg하고 5kg하고 포장지가 1,300원 차이예요. 자, 우리가 이 쌀이 이게 보통 3,500원 1kg에 보통 뭐 4,000원 넘질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5,000원씩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 반응 어떠세요? 제가 이거 한 5년, 6년 됐습니다. 그때는 그 주부님들이 저한테 전화 오기를 우리 신랑이 성질에 뭐 같은데 아침에 이 쌀을 밥해 주면은 두벌도 않고 밥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도 않고. 그러가면서 이 쌀 자체가 주방이나 거실에 다양한 역할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사모님들은 향수 뿌리가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 향이 사람한테 내품는 향이 있고 받아들이는 향이 있어요. 향을 좋아하는 향이 있고 나쁜 향이 있다고. 근데 이 백옥향 향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4, 5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향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작년 그렇게 2004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향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내가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우리 도지원에서 물어봤더니 이 쌀 자체가 향이 날아간 게 아니고 기후 조건, 일시 조건에 그 향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우리 백옥향뿐 아니라 올 같은 해는 골든킨 3호, 2호가 소비자들한테 다 반품이 들 정도예요. 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향이 그래도 그전만큼은 안 나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날씨 조건에 따라서 향이 아주 더 날아간 게 있고 덜 날아간 게 있어요. 그래서 백옥향도 올해 날씨가 뭐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은 가급적 일찍 심어서 일찍 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늦게 심으려고. 이게 난생종이에요. 수확은 우리는 여기 300평으로 따지거든요. 그리고 1,500평을 해서 우리는 키로 건별로 몇 킬로가 나가느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 1,500평에서 보통 이거 한 4,500에서 5,000kg 나옵니다. 수확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쌀 수량이 10아르당 642kg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수량이 굉장히 높은데 배에서 향이 나고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향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향이 고정이 된 게 아니라 휘발된다 그랬잖아요.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항 시기를 너무 일찍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등수할 때 온도 일교차가 있어야 돼요. 일교차가 낮에는 몇 도? 26도, 밤에는 16도에서 22도 평균적으로 40일 동안에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도 막 26도, 27도 저녁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이 휘발된 거고 또 수확 시기를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은 고정이 된 게 아니에요. 벼 키가 68cm다. 그러면 그 키가 비료를 좀 많이 줬건 덜 줬건 68에서 왔다 갔다 몇 cm가 형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 향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일찍 향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일교차가 커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버리고 수확 시기 늦어지고 또 이제 건조할 때 이제 온도를 높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휘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요건 1kg에 5,000원, 요 4kg는 2만 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들고 우아하게 백화점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같은 길 가도요. 우리 농사꾼은 이거 가져가 이거 안 가져갑니다. 근데 소비자는 이걸 가져가요. 보시는 소비자들은
사모님들은 이거 안 가져가요. 말은 돈 몇천원 더 줘도 무양이만 가져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 들은 5kg나 요 4kg나 가격은 똑같이 근데 예, 포장지가 2만 원. 더 비싸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 보면 태국인이 뭐 이런 어디를 가더라도 5kg씩 이게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안 돼 있고 우리 회장님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1인당 먹는 쌀이 하루에 152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가야 되고 또 쌀 가격이 높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 지금 이렇게 판매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비싸서 어떻게 사 먹어 할 테지만 소비자들은 맛이 좋으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맛만 좋으면 사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또 하나 여기 시험 가시는 분 있나요? 힘드는 사람? 그분들한테는 자국향 종자를 어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해서 일석이조입니다. 사람한테도 좋지만은 그 볏짚은 소의 그 소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볏짚을 꼭 먹어야만 되잖아요. 이 백옥향 칩은 집 자체에서도 구수한 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진성을 주면은 그렇게 또 잘 되새김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옥향은 이분만큼 키가 커요. 지금 키가 아니에요. 도봉 엄청나게 크고 도복은 강해요. 강해요. 대가 굵으니까 그 대신 구라시농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안 심는 게죠. 왜냐면은 집대가 굵고 벼가 기장이 길고 하다 보니까 이 아래가 물 먹으면은 콤바인에서 변이 이상하게 서요. 늘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서가지고 꼰두박질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고라시 물기는 데는 안 심는 게 오히려 수확에는 네 지장이 없고 그늘진 곳도 그렇고 산간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6조 콤바인 7조도 끌어봤지만은 아무리 큰 콤바인이라도 뭐 힘 붙여요. 왜냐면 집이 또 이 백옥향이 입모양도 좋거니와 그 새끼도 잘 치고 올해는 그래서 향진주도 저도 그렇게 작년부터 또 심어봤지만은 놈들은 향이 백옥향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 향진주는 건주가 어려워요. 철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백옥향도 사실은 밥이 약간 차져요. 그래서 어른도 나이 드신 분보다도 좀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철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철비 섞어서 먹는 분이 찹쌀을 섞어서 먹는 분이 많거든요. 이 주위 가져가는 분한테는 먹지 못하게 찹쌀 절대 넣지 말고 이 쌀만 해서 합쳐봐라. 그리고 주위 쌀은 가져가게 되면은 어느 쌀이고 섞지 말고 딱 요 쌀만 딱 가서 함께 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향진주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백옥향을 선호하시는 분이 그래서 있어요. 남자분은 사모님들한테 가서 해서 합치라면 사모님 그 향 아직까지도 주방에서 딱 그 압력솥에서 침을 팍 뿜으면은 그 향이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남편분들한테 그 향을 한번은 아마 다른 쌀 그 농사 짓는 분한테는 다른 쌀 품종보다도 백옥향 품종을 많이 권유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박사님이 충청남 도지원에 계셨지만은 이 쌀은 충청남도 브랜드 쌀이라 다른 도에 유출 무대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도 가고 농사꾼들이 달라는데 농사꾼이 종자 안 준다는 건 그 농업인이 아니죠. 정부에서는 주지 말라 해도 저는 그래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농가에서는 이득이 뭐냐면 볏짚이 더 나와요. 일반적으로 벼 엽을 보면은 조생종이 11개에서 14개의 엽을 보통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재배하는 뭐 중반생종 품종들이 16개에서 17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생종 품종들은 18개에서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진주나 이런 품종들을 재배하게 되면 일단 수량이 많고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를 먹이면 소가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서 많이 먹고 뭐 육질도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적입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4만 평을 작년에 백옥향을 재배를 하셨는데 직거래를 하실 때 하고 그냥 일반 뭐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할 때 하고 소득이
내가 이제 얻는 것들이 어떻게 된가요? 소득은요, 소득은? 30%에서 한 40% 정도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벼룩파를 시작하고 내가 도정을 하면 도둑이 타겟이 구두사업 받은 거지만은 한가마를 할 적에는 120kg 봅니다. 120kg. 건배 120kg 가지만 80kg 한가마 나오는 걸 봅니다. 120kg를 1,500원에 할 적에는 2,000원대입니다. 2,000원대. 그러면 내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면 30만 원 정도가 갑니다. 저도 농사를 한 50년 이상 졌기 때문에 신물나게 농사 졌습니다. 저 2002년도서부터 제가 농지를 한 30만 평을 보유해가지고 지인들한테도 주고 내가 한 10년, 2, 3년 평 농사 져보니까 소득은 참 좋더라고요. 많이 짐을 질수록 일할 점이 어려워도. 근데 돈 있다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돈 있다가 잘 먹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몸만 망가지더라고요. 사는데 조금 편하고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5만 5천 평, 6만 평 지금 짓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둘이에요. 저희는 못자리판도 이런 공구리다가 못자리를 길러요. 그렇게 쓰리퍼 신고 운동화 신고 다 못자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게차가 들어가서 못상자 떠서 차이다 실턴, 수레다 실턴 나가고 그런데 농사 짓기는 참 편해요. 앞으로 농업이 더 좀 뒷받침해주는 정부가 되고 하면은 뭐 충북 같은 데도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5년 여기는 10년 정도 가지만 상강 같은 데는 5년을 보는 겁니다. 지가 여기도 10년 가면은 농지 나다꺼대 농지 많아. 여기 그렇게 농사 짓기가 편하고 그쪽 상가는 5년 못 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 농사 짓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한 3년 후에 내가 은퇴하고 그만둔다는 거는 눈 밝았을 적에 집어던지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는 더도 고맙다 소리 안 해요. 지금은 젊은 사람이 있을 적에 2만 평씩 막 주니까 고맙다고 와서 저는 들으면 안 삽니다. 속 썩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농장 와서 전화 와요. 며칠 날 약 줄 거예요. 며칠 날 비료 줄 거예요. 그래 하면은 지들 식구가 다 주고 와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근데 그렇게 평캐 농사 짓고 해놓으면 좋은데 소놈들은 못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젊으신 분은 뭐 내가 보기엔 한 두어 명 드는데 농업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난 농업은 참 반갑고 좋아요. 왜냐면은 좀 나이 많이 안 먹었지만은 젊은 사람이 농업을 지켜야 하는지 나이 먹은 사람은 농업을 앞으로 지킨다가도 보장이 없어요. 혹시 크레인건이라는 거는 이 양반들이 갖다가 이거를 주면은 여름이 내가 분명히 그러거든요. 갖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꼭 넣어놓고 잡수셔요. 대하다면 그러나가고서 깜빡하고서 그냥 바깥에 놓고 하면 이거는 한 10일에서 10일까지 괜찮습니다. 15일 지나면은 이런 종이 포장이나 옛날 나는 어른들 노인장 손주들이 참 지혜롭다고 해요. 옛날에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어는 벌레도 안 나고 쌀도 변색이 안 돼요. 그런 것이 또 조금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마대가 나왔는데 지금들은 마대도 안 받고 종이 포장 아니면 이런 비닐 포장이 나니까 쌀이 부패가 빨라요. 틈을 못 쉬기 때문에. 그래서 쥐 같은 경우는 크레임 안 걸리는 원인은 가급적이면 소포장을 나가고 또 쥐는 색채 분리기가 없는 대신 도정을 그때 그리고 건조기서 가까다 순환을 한번 시켜줍니다. 우리 건조기 들어가는 게 이게 6,000평 들어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3,500평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순환을 시켜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벼가 몇 도가 되면 이제 산패가 되느냐 보면 외기 기온이 15도씨가 되면 산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월 말 이 기간이 지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단백질의 변성이 돼가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저온 냉장고에 우리가 막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파는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저온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금이 쫙쫙 가버리고 막 이런 쪽에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한 분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 한 분이 저온 창고가 좀 커요. 거기다가 배를 집어넣고 도정을 해 나와요. 금방 도정에 설 적에는 햇살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 지나면은 쌀이 금방 내면서 왜?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20도 이상 차이 난다고요. 온도가. 왜냐면
우리가 그 겨울 같은 때는 10도에서 15도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35도가 차이나 35도 뭐 여름 같은 때는 고정을 하고 그게 이렇게 꼭 해도 저온 타고 있는 거는 꼭 한여름에 막아를 줘요. 근데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저온 창고에서 온도가 10도 아래에서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 25도, 35도 이상 되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금방에 매색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돈도 덜 들고 지혜로운 옛날 그 선조들이 하는 그런 방법도 머릿속에 항상 갖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이렇게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줘야 됩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방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건 모방이지만 거기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그건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1kg가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300g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00g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이 한 끼를 딱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5,000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 관행집에서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친환경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밥맛 좋은 쌀을 원하지만 친환경을 같이 원해요. 특히 우리 쌀을 소비하고 있는 30대, 40대의 주부들은 친환경이라는 것을 꼭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는 씻은 쌀이 돼야 되고 진공 포장이 돼야 됩니다. 중국이나 외국, 동남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진공 포장 다 돼 있어요. 대만 가더라도 다 진공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씻은 쌀 또 진공 포장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밥맛 좋은 쌀이 같이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친환경만 했다고 해서 쌀 가격 높게 받느냐, 쌀이 잘 팔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밥맛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맛 좋은 쌀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이 백옥향도 밥맛이 굉장히 좋아요. 백옥향이 밥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크레임, 반품이 안 들어오는 거고 뭐 향진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맛 좋은 쌀을 가지고 소포장으로 하고 씻은 쌀, 진공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만의 판매 전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제가 투트랙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쌀이 3,000원에서 지금 5,000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노력과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다양하게 지금 1kg짜리, 4kg, 5kg, 10kg, 20kg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몇 킬로짜리를 가지고 우리 학생자님은 몇 킬로? 저는 4kg, 10kg, 20kg. 4kg, 10kg. 3단계 한 1kg까지 하고 있어요. 1kg까지. 1kg 이제 플러스 용기에다가 예, 예. 해서 그 바나듐이나 이런 거는 10,000원씩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봐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분명히 쌀 가격은 지금 뭐 3,000원, 3,500원 이 선이 아니라 가격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밥맛이 좋으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상관없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플라스틱 사과용기에다 파는 것도 있어요. 아니, 저희도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견색이 또 빠르고.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크레임 걸리지 않느냐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 크레임이 안 걸리냐? 원인 한 가지. 내가 농사 져가지고 내가 자작으로 만들어서 했을 적에는 품질 관리를 그만큼 했고 또 1, 2년 가도 밥맛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가을에 지가 내보낸 쌀이나 그 다음에 여름에 보내는 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나쁘면 똑같이 나쁘고 좋으면 똑같이 좋지 좋았다 나빴다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내가 자가로 판매 사업한다면 소비자하고 가까운 그 마찰이 돼야 해요. 거리감을 두면 안 해요. 사실 반품 들어오는 거는 폐기 처분 시켜야만이 들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온다고 보면 이게 왜 반품이 되고 왜 크레임이 걸렸나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응협이라는 데는
또 일반 정미소 같은 큰데 같은 데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반품 들었어? 다음에 다 들어치고 넣어갖고 새로 포장해 내보내면 돼요. 그래요. 조금 더 깎으면 되니까. 아니 글쎄요. 다른 쌀을 데가 조금 더 깎으면 밥맛이 좋아져.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를 그 생각을 소비자들하고 자꾸 가까이 마찰을 만들지 말고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내가 그 양반한테 뭐를 봉사하는 거를 느끼면 되고 지금 농협에서 이거 쌀값 얘기하면요 나다가 도둑님이라 그래요. 농협에서 그렇게 받으면 다 농사짓지 누가 있냐. 아유 따다 하라고 그렇지. 소비자 입맛을 배려버린 거지. 이건 설명 듣고 이렇게 쌀 아니면 다른 쌀은 못 먹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계속 먹게 하면 돼. 자기네들은 그 도둑질 아니라고 그러잖아. 할때 수분은 몇 프로까지? 저희는 15% 넘 16% 이상 우리 건조기에서 16%에서 무조건 배를 빼요. 근데 배장사 주는 거는 내가 번거로우면 한 번 더 넣지만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가리 배를 안 빼요. 아니 겨울이 16%를 빼갖고 여기서 빠져요? 나머지 충분히. 그래야 밥맛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16%를 빼가지고 다시 건조기다 넣고 순환을 시키면은 수원 생명쌀을 또 0.5% 정도는 또 아니 원래가 왜냐면 고정하는 게 16% 아닌가요? 예? 원래 16%로 말리는 거 아닌가요? 배장사들은 16%가 나오면요 감량 받아요. 감량 빼요. 15% 기준 15%. 우리가 저 그래서- 수매 받는 게 15%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16% 하려면은 조정량을 줄여요. 아, 그래도 원료 직대로 방았지만은 꼬르륵 하고 돼요. 부하가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15% 말려서 방아 찢는 거 반발을 해먹는 거하고 16%에서 방아 쪄서 하는 거는 16% 맛이 틀려요. 밥맛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원래 16.5%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변질 이런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6%가 그래도 뭐 도정을 하거나 변색되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16%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있어요. 아까 더 저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이쪽으로 네. 좀